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부 장관 한 정동영 의원 통일부 명칭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20년 전에 이 양반이 통일부 장관을 했잖아요. 예. 지금도 똑같은 통일부 장관 하는데 네. 저는 사실은 통일부는 저를 없애자는 주의입니다. 제가 통일부를 좀 출입을 해봤는데 지금 통일부가 굳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남북대화가 되면 남북대화 사무국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조직만 살아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사실은 통일부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탈북민들 관리 뭐 그런 거는 뭐 별도의 이제 기관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통일부가 굳이 지금 해야 될 저는 일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근데 바꾸자는 통일부는 뭐냐면 김정은이 이제 우리 두 국가다. 다른 투 스테이트다.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통일자들과 다 빼버렸잖아요. 네. 통일 뭐 탑 무슨 통일 뭐 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저 위에 계신 저 존엄께서 저걸 하셨는데 우리도 통일부 없애줘야지. 그런 취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런 취지 아니냐 의심이 들 거라고 정동영도 생각을 해서인지 뭐라고 썰을 풀었냐면요. 말과 마차. 이게 여러분들 그 문재인 때 소주성 다 생각나시죠?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좀 경제 좀 아는 사람들이 이거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거꾸로 마차가 말을 끌려고 하느냐. 네. 소득이 높아지는 거는 경제 성장의 결과인데 소득부터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했고 소득부터 올린다고 해갖고 그게 선순환이 되냐. 제발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라. 소주성 꺼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정동영이 그 말과 마차를 평화와 통일. 평화와 통일. 그러니까 평화가 말이라는 거예요. 그 통일은 마차라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단계에 중요한 거는 평화 체제 구축 아니냐, 평화 정착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 말을 평화라고 하는 말이 통일이라고 마차를 끌고 와야 되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 거기에 본인의 내심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부를 평화부로 바꾸고 싶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MB 때도요. MB가 집권하고 나서 2개 부처를 없애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게 통일부하고 여가부였어요. 네네네. 근데 결국은 존속을 시켰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통일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헌법 그렇죠.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뭐 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면은 통일에 대한 의지가 박약해진다. 또 그런 상징성이 있다 해서 그날 득보다는 실이 크다 해서 그냥 통일부는 존속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놔둘 거면요. 저 통일부가 처음 생길 때부터 계속 통일부였습니다. 그렇죠. 한때는 부총리대에서 통일원이었던 적이 맞아요. 있어요. 예. 경제기획원, 통일원 두 개의 원이 있었어요. 이 원장이 부총리였어요. 그 정도로 그 권오기 장관인가요? 나라 그 부총리를 했었죠. 통일부총리. 그래서 통일이라는 건 우리 헌법 가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걸 쉽게 바꿀 수 없다 해도 한 건데 그 정동영은 지금 바꿀 생각이 있는 거고 오늘 또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6.25 뭐 75주년이다 해갖고 페북 글을 썼는데 정동영의 저 통일부 명칭 바꾸겠다는 걸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그 글을 썼는데 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중요한 건 뭐냐?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예? 확실한 안보. 이제 안보를 군사력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럼 뭐에 의존해요? 예? 뭐에 의존해요? 평화를 만들는 피스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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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예? 피스메이킹. 근데 이게요. 햇볕 정책 그 김대중 임동원 때랑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게 그때 그 임동원 그 국정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그 어디 그 영어권 사람들하고 그 대화하는데 buying peace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때 대북 송금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평화 금강산 샀다 투자하고. 그러니까 평화를 돈 주고 산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피스메이킹이에요. buying peace가 피스메이킹이야. 그 얘기야 그 얘기인데 딱 또 저러는 거 봐요. 그게요. 전 참 정말 이분들이 순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도가 있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란, 이라크,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또 미국 상황 보십시오. 이게 싸우지 않고 하는 게 좋다? 그 누가 모릅니까 그게? 지나가는 애들도 다 알아요.
예? 개도 알아요. 계란쪽으로 개도. 하면 알 거야 아마. 개도 알아요. 개도 멍멍 그러면 알 거야. 눈싸움해 갖고 응? 왕왕 졌는데 깨갱하면 더 안 건드리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예. 그 다 알아요. 예. 근데 그게 싸우지 내가 나 평화예요. 싸우지 마세요. 나 안 싸워요. 한다고 안 팹니까? 안 패요? 안 때려요? 그래? 한 대 더 맞아 너. 이럽니다. 지금 국제 질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팔레스타인이 평화 원한다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2년 전에 그 좌파 단체랑 딱 요맘때요. 7월 초에 그때 정전 협정 70주년 뭐 모임인데 네. 그때 유명한 말 했잖아요.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그 뭐 이모 또 이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내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도 나는 평화를 외칠 것이다. 그 아주 명언들을 남겼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 이란과 이 이스라엘 전쟁 보시면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패배했습니까? 예. 예? 딱 드러나잖아요. 네. 강한 무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무기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 아니에요. 왜 미국이 무서워합니까? 이란이 왜 두 손 들었겠어요? GB57 그거 하나 없잖아요. 본인들은 방공망이 없어요. 본인들은 뜰 수 있는 전투기가 없어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넣는 거예요. 그렇죠. 굴욕을 맛보는 겁니다. 굴욕을. 근데 뭐요? 무력만으로 나라를 안 지킨다? 뭘로 지킬 건데 그러면? 뭘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뭘로 지킬 건지. BTS로 지킬 거예요? 무슨 뭐 문화로 지킬 겁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그걸 가만 안 둘 것 같습니까? 북한이 그냥 한국에는 BTS가 있고 뭡니까 블랙핑크가 있으니까 안 들어갈게 이럽니까? 진짜 순진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이 좌파들이 그동안 쭉 이 안보를 해체시켰던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때가 가장 어떤 극심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GP 폭파하고 그냥 했는데 뭡니까 북한은? 아이고 그래 우리는 밑에서 계속 핵무기 만들고 있어. 그냥 플루토늄 그냥 압축시켜 갖고 계속 만들고 있어. 그래갖고 지금 50개 이상 지금 핵탄도 만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정동영이 뭐 개성공단이라는 그 명칭도 적절치가 않다. 뭐 개성평화지구 뭐 이렇게 바꾸자. 거기서 남북 그 연락사무소 폭파됐는데 개성평화지구 개 웃기는 얘기예요 진짜. 자꾸 개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아니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 문 닫아버리면 끝인데 지금 개성평화지구로 이름도 소리하면 무슨 다 부숴버리는데 무슨 평화지구는 평화지구야. 돈을 갖다가 받았긴 했어요. 뭘 했어요 그냥 나가버리고 폭파시켜버리고 참 저런 북한을 상대하면서 무슨 뭐 평화와 협상을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란이 왜 응했겠습니까? 결국 압도적 미국의 무력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 질서는 또 더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실상 정동영의 저 통일부 명칭 바꾸겠다는 거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글을 쓴 거 보면은 그건 뭐 평상시 또 이재명의 생각이기도 하고 다만 뭐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그 얘기는 좀 너무 자극적이니까 뺐어요. 네. 뺐지만 저렇게 갈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좀 예언을 하나 하자면 이재명 정부는 이 외교 안보 부분에서 가장 큰 위기가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의외로 빨리 올 것 같아요. 의외로 이 위기가 굉장히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접촉해본 미국 측 관계자들이 굉장히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왜? 정상회담을 했는데 4일 동안 확인을 안 해줬어요. 국무부가 등에 확인했는데 내용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안 갔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한없이 늘어져요. 이제 이 정상회담은 언제 할지 몰라요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처럼 무슨 뭐 평화가 밥이고 나발이고 이야기를 하니 그걸 미국에서 믿겠냐고요. 예? 이러다가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요번에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 새로 외교부 장관 지명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땅 투기에 그냥 도사예요. 이 사람 도가 아니라 발군이에요 발군. 이 보니까요 그 용산구 그 보강동 아시죠? 장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부동산 투기 이런 여러 케이스를 이렇게 접해봤지만
이게 못 보던 초식이에요. 못 보던 지원님은 초식인데 용산 나와바리 아니에요? 네? 지원 나와바리가 용산 거주자죠. 네. 근데 저는 저런 거를 이제 이런 케이스를 이제 뭐 보도나 이걸 접하면서 저게 뭐가 했냐면요. 쪼개기를 했어요. 쪼개기. 그러니까 저게 보광동에 저기 저 땅을 사거든요. 네. 한남 상구역. 근데 쪼개기 투자는 많이 해요. 재개발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집 한 채 이게 9억이 있잖아요. 네. 그걸 다 사기 뭐 할 때는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그럴 때는 그 뭐 지분 세 사람이 같이 사갖고 3분의 1씩 지분 쪼개기를 해요. 네네. 그러면 저게 이제 원래 단독 주택이었다가 이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저 3분의 1 지분 그거라도 뭐 25평 아파트는 하나 받는다 이런 네네네. 심산으로 이제 쪼개기 투자를 하는 거죠. 뭐 저기예요, 저기. 근데 저기 보면 쪼개기도 저런 그 낡은 가옥들 있잖아요. 네네. 낡은 가옥이나 상가를 쪼개기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조연 와이프가 한 투자는 뭔지 아세요? 도로 부지를 투자를 한 거예요. 도로요? 도로 부지. 공용 부지 아닙니까? 도로 부지를 이거를 90평짜리를 3명이서 쪼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0평, 27평을 그 당시 그 부동산 관계자들 말로는 한 2003년에 1억 주고 샀다는 거예요. 네네. 1억 주고 샀는데 2003년 6월이에요. 근데 5월에 자기 남편 조연이 노무현 청와대로 파견 근무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청와대 파견 근무 나간 지 한 달 후에 와이프가 저기를 도로 부지를 쪼개기 해갖고 샀거든요. 5개월 후에 저기가 한남 뉴타운 3구역으로 확정이 됩니다. 예, 확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고수가 아니네. 그래가지고 저걸 언제 파느냐? 문재인 때 팔아요. 문재인 때 고위공직자들 뭐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안 네네. 된다. 그리고 파는데 11억에 팝니다. 그리고 10억을 남깁니다. 야, 저는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봐요. 도로 부지를 쪼개기 투자해 갖고 몇 년 만에 10억을 남겼다. 네. 그래갖고 뭐 읽어보니까 이거는 일반 부동산 그 중개업자도 접하지 못한대요. 저런 물건 자체가 아주 희귀템이라 갖고 선수들 있잖아요. 꾼들. 그 사이에서만 아름아름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거 지금 부처를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국토교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외교부 장관을 했죠? 참 사람들이 물론 뭐 이한주 기획위원장 뭐 등을 비롯해서 다들 뭐 부동산 투자에는 꽤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뭐 또 외교부 장관도 빠질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이 소리 자꾸 들으면요, 진짜 좀 짜증 나네요, 진짜. 우리는 왜 몰랐을까? 우리는 왜 저런 걸 못할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편법으로 하니까 또 특히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피해는 결국은 나중에 다 서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요.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관사예요. 김영훈인가요? 훈인가요? 죄송합니다. 김영훈, 그렇네요. 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근데 오늘요 벌써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투명성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그 회계관리단 공시 있잖아요. 네. 그거 회계공시.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나마 해서 노조에 대한 지금 투명성, 그러니까 노조비는 걷는데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맨날 저것들끼리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조합원들이 이거 좀 회계 투명성 있게 하자. 네. 그리고 회계 신청 이거 신고해라. 그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서 정말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뭔가 이제 미군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좀 블랙만이 만들어 갖고 좀 하게 하겠다 뭐 그 얘기인데 지금 뭐 민노총 회계 불투명성은 오랜 세월 지속된 거고 심지어 민노총 내에서조차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윤석열 정권 때에서 그걸 추진하니까 민노총이 처음에는 막 그냥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네. 가만 안 있겠다는데 결국은 깨갱했거든요. 그렇죠. 깨갱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민노총 내부 조합원이 아니 이건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건 맞는 거 아니냐. 아니 세상에 그 회계 투명하게 하자. 아니 조기 축구에도요 이렇게 하면 수입 지출해갖고 다 회원들한테 공개해요. 그럼요. 조기 축구에도.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 조합비가 수백억이라고 그래요. 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도대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는지 어디다 돈 썼는지 내가 조합원이니까 돈 냈으니까 우리 국민이 세금 냈으면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 그 나중에 결산하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자기들끼리 해먹자는 주의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고요. 또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노란봉투법 하여튼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 또 기업주들에 대한 이제 그 공격성 이야기, 처벌법을 확실하게 하여튼 시행하겠다는 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노동개혁은 이제 물 건너가고 결국은 기업들 옥죄기에 이어서 결국 이제 노동 권력만 더 강화시켜주는, 즉 민노총의 힘만 더 강화시켜주는 예.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송미령 날아가면 또 전농의 힘이 강화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또 이제 호남 쪽에 뭐 하나 예. 또 올라오겠죠. 참 이렇게 장관들 이제 하나 둘씩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청문회 기간 동안 좀 야당이 적극적으로 좀 이런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정보를 알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응원해 주셨습니다. 예.